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0년 2차 대비 진도별 OS 7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회 부분도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법, 그 다음에 임용령, 그 다음에 징계령 등과 관련된 아주 조직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죠. 기출 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출제가 예상되는 파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년간 연속하여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 관계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았네. 이런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사경과를 해제해야 되는 경우 필요적 해제 사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5년 동안 연속하여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사경과 유효기간이 5년인데요. 그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공무원이 9개 유약을 하게 됐네. 의원의식 사유죠. 3년이고 그 다음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자기 개발 나오네요. 그러면은 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경찰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없을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증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 땡. 직무상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소속 상관에게 증여를 하거나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입니다. 직무상 의무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복무규정이죠.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상은 종친이가 법복을 입고 직무에 정념한다. 직무 정념이면 직장이탈 금지, 그 다음에 겸직 금지, 영리 업무 금지 등이 있죠. 경찰공무원법상은 죄는 거지다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어요. 보니까는 직무 정념, 그 다음에 친절 공정, 법령 준수, 종교 중립 복종 의무 나오네요. 종친, 그 다음에 법복을 입고 직무에 정념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의무에 맞네요. 그래서 5번 옳습니다. 6번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며 맞죠? 소속 상관이 종교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했을 때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7번 공직자윤리법 총경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경사 이상이죠. 재산 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 등록 의무자 됐을 때 2개월 이내에 경찰청에다가 현재 재산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틀렸습니다. 8번 경찰공무원법상 공무원을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이 아니고 국공법 5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9번 국가공무원법상 등록 재산의 공개 대상 나오죠. 공개 대상은 치안감 이상, 그 다음에 특별시 등의 지방청장이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가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상 신분상의 의무입니다. 자, 신분상 의무도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취업에 재선했다. 이렇게 암기한다 했어요. 취업에 재선했다의 재가 재산 등록 공개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0번 경찰 공무원은 근무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죠. 자,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상의 의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하고 이 경우 치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맞죠? 다음 11번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라. 비밀 엄수 의무 나오죠? 이건 국가공무원법상 이거는 신분상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의무 우리가 어떻게 암기합니까? 두 문자로 정품인 집 이렇게 암기한다 했죠. 비밀 엄수와 관련하여 비밀의 범위에는 자신이 처리한 직무에 관한 비밀을 말한다. 직무와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된 모든 비밀을 말한다. 자신이 처리한 직무와 관련된 비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돼서 알게 된 모든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네, 틀렸습니다. 경찰기관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 중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 사유. 그 다음 하급 관청으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를 구성할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맞죠? 요구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 등이 있을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중징계로 할 것인지 경징계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 선택 재량은 있다는 겁니다. 즉 결정 재량은 없으나 선택 재량 있다까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맞는 말 13번 중앙징계위원회입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앞에 이제 경찰 공무원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야겠죠.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에 두고 경찰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등 그다음에 지방청, 경찰대학, 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 그다음에 경찰병원 등에 두고 그래서 줄여서 경찰청, 지방청 등에 두고 그다음에 경찰서, 기동대 등등도 나오죠. 자,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짱으로 하는 기관에 두고 그 다음에 의경대 쭉 나오죠 여러분들. 뭐 경비함정 등 경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짱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에 두고요.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지방청 등에 두고 그 다음에 경찰서 등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을 짱으로 하는 기관에 두고 그 다음에 경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을 구성하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가 아닙니다. 7명 이하 공무원위원, 민간위원을 두죠. 이때 공무원위원은 최소 경위 이상 플러스 심사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자가 공무원위원으로 이제 임명이 되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 심의 대상자 총경과 경정이기 때문에 경정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했을 때 공무원위원은 경정보다 상위 계급이어야 되죠. 경위 이상이면서 상위 계급이니까 총경급 분들이 오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4번은 O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 등 징계 의결, 경징계입니다. 경징계. 의결 통지를 받았을 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징계 등을 집행해야 돼요. 경징계 등을 집행해야 됩니다. 근데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가 경징계가 아니고 중징계 의결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자, 징계 의결서 정보를 자,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뭡니까? 송부하여 중징계 집행을 제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징계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가 그 제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중징계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지으면 경징계는 징계 등 의결 요구한 자가 자, 경징계 의결 통지를 받았을 때 15일 이내에 경징계 등을 집행하고 중징계는 그 징계 심의 대상자 임용권자에게 중징계 집행 제청을 하고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 등도 제청받은 후 15일 이내에 집행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15일입니다. 15일. 그 다음에 그래서 맞습니다. 16번 경찰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 설치된 경찰기관의 소속 경정 이하가 아니고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17번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 의결 요구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앞부터 30일 이내 의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짱에게 보고가 아니고 승인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 그 다음에 18번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짱은 중앙징계위원회가 설치됐으니까 청장님이도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에 설치하니까요. 이분이 이제 청장님이 되죠. 청장님. 징계 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이어야 돼요. 상위 계급 플러스 경위 이상입니다. 경위 이상. 소속 경찰 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인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원칙적이죠. 근데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정과 총경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경정이 징계 심의 대상자라면 총경급이 와야 되죠. 그래서 총경은 경이상이 맞고요. 징계 심의 대상자인 경정보다 상위 계급이 맞죠. 그래서 총경급이 이제 공무원위원으로 이제 우리 청장님이 임명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19번.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고위 공무원단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지도관은 연구사 지도사로 한다. 맞죠?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해야죠. 3개월간입니다.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입니다. 전액을 삭감한다. 이래서 3개월간의 직무 정지는 이건 정직에 해당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그 다음에 20번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 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맞지요? 21번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 통지를 간부에다 기재하고 기재로부터 10일입니다. 10일 경감으로써 출석 통지가 송달된 걸로 본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0일. 정직은 정직기간 종료 후 18개월이죠. 승진, 승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금품및 향수소 공급명령 이용, 돈과 관련된 거, 성과 관련된 거, 소극행정, 음주운전, 음주증 거부로 인한 징계 처분일 때는 6개월이 가산된다 그랬어요. 12개월이 아니고 18개월, 6개월이 가산, 오케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도록 합니다. 감봉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12개월이죠. 경과하지 않은 자, 돈, 성, 그 다음에 소국행정 등이 된 6개월 가산. 그래,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금품 향수 공급행령 유용 사유로 해임처분 받았습니다. 자, 해임처분 받게 되면 원칙상 퇴직급여 수당 전액을 다 주죠. 그런데 돈과 관련된 사유로 해임처분 받았을 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정한 제한이 있죠. 그런데 재직기간이 5년 이하가 아니고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 작죠. 그래서 적게 감액하여 지급하고요.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 많죠. 그래서 많이 감액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인 자는 4분의 1을 감액하여 4분의 3을 지급하고 5년 미만인 자는 8분의 1을 감하여 8분의 7을 지급하죠. 근데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그래서 5년 미만, 여기는 5년 이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5번 징계 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부임 후 10일이 아니고 1개월 미만이죠. 부하 직원의 실질적 감독 곤란으로 인정될 때는 징계 책임을 감경하여 징계 의결 요구, 그 다음에 감경하여 징계 의결하거나 징계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 틀렸습니다. 10일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 네, 26번 소총심사란 휴직, 면직, 징계, 강임 등등등 그의 의사 반한 인사상 불이익처분 받은 공무원이 관할 소총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에 일조한다. 그렇죠.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소총심사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특별한 행정심판이다 이겁니다. 맞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이하의 상임위원, 상임위원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을 구성한다. 맞죠? 한자 넘겨 28번 소총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이상이 아니고 금고 이상입니다. 형벌이나 장기 심신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금고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29번 국회 사무처, 법원, 행정처 등에 설치된 소총심사위원회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죠. 좀 전에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총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상임위원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 올리는데 조금 제가 서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여러분들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아무튼 이 OX는 여러분들 7월 문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짧은 기간 내에 경찰학 전범위를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달 문풀
진도변 문풀, 동형 문풀에 들어올 때 예비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 7월 달에 진도변 문풀 같이 합시다. 진도변 문풀은 동형 모의고사 문풀을 풀기 위한 중에서 약간 중상 정도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집 문제는 약간 중상 정도, 중상에서 상 정도의 어떤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경 가는 계단 모의고사는 실제 적중을 목표로 해서 제가 또 동물적 감각을 이용하여 적중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이어서 2차에서도 여러분들 적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중경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개정된 법령 특강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 6월 9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경공법과 관련된 채용후보 제한 명부와 관련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소방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 있죠. 이것도 6월 9일자로 시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 개정 법령 특강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중경 갑시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중경 갑시다. 이상입니다. 충성!